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처 다루지 못한 손실 보상 절차 그리고 보상금 이의 신청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토지 강제 수용과 이의 신청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토지 강제 수용에 4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짚어주셔야 돼요. 복습하는 시간.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새롭게 학습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법상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이 사업들이 있는데요. 네. 신도시 만들거나 도로 건설하거나 공원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청사 주차장 이런 것들 짓거나 재개발 사업하는 이런 공익사업 진행되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걸 토지의 강제 수용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이 토지주들 입장으로서는 보상금을 얼마를 책정받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보상금을 산정하는 강제 수용의 4단계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 협의 보상, 그렇죠. 수용 재결,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예. 행정 소송 이건데요. 예. 이 용어가 진짜 생소하고 입에 잘 붙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안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험 공부할 때 네. 협수, 이소 이렇게 앞 글자를 협수, 따서 이소.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참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저는 익숙해졌지만 저 그때 당시에도 협수이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총 4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 협의 보상, 협수이소의 협의 보상. 그 협의 보상에서 보상금을 협의할 수는 없다고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협의 보상인데? 이게- 똑같은 질문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항상 그렇죠. 그 토지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협의 보상이라며.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한테도 협의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이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건 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에 내가 팔지 말지. 그 자체를 협의하는 세상에. 것이지, 네. 네, 보상 금액을 이제 높여달라, 낮춰달라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그러면요. 그 토지 소유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받아들여요? 이 협의 보상을?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골의 선산이나 시골에 있는 데가 뭐 전답이 있었는데 내가 막 팔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근데 안 팔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공익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네. 보상금 주고 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맙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제 좀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 팔리던 건데. 그렇죠. 시골에 있는 뭐 수만 평의 큰 좋겠다. 땅을 예. 사가는 거는 네. 이제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반가워요. 토지 수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기분 좋게 협의 보상액에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 상황에 따라서. 네, 또 네. 이제 빨리 현금화 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보상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차라리 이거를 빨리 받아서 다른 데다가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협의 보상에 협의하는 경우들이 이게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의 보상에서 돈을 받고 내가 소유권을 넘긴다고 하면 강제 수용 절차가 1번 단계에서 이제 다 끝이 나버리고 왜냐면 이제 내가 나의 의지로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의 신청이나 강제 수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가액 나온 걸로는 이제 못 판다고 하면은 안 팔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1번 협의 보상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2번 수용 재결로 넘겨가게 되는 겁니다. 네. 수용 재결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강제 수용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토지주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강제 수용이라는 게 뭐가 예. 문제냐면 결국 토지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던 말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소유권이 강제로 박탈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막상 당해보면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상당히 무서운 절차입니다. 뭔가 이렇게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재산을 그냥 강탈해 간다는 약간 그런 거니까요. 느낌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재산을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또요 의외로 살펴보면 주변에 그 보상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네네. 이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수용 재결에서는 내가 보상금에 이의가 있던 말던 뭐 돈을 받던 말던 이 소유권이 강제로 이제 이전되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권리를 찾아서 이제 치열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렵고 피곤한 절차입니다. 나는 팔기도 싫은데 그 와중에 내가 권리까지 찾아서 주장을 해야 하니까. 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재결 강제 수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수용 재결 열람 공고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앞으로 이 땅은 수용될 거야. 그러니까 토지주들 있거나 의견 제출하고 싶으면 요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때 토지주가 필히 의견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견 내용은 아예 그냥 적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용재결 감정평가사들에게 직접 전달해달라.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 연락처 기재해서 현장 조사한다고 할 때 나한테 반드시 연락 달라. 내가 참석하겠다, 입회하겠다 해서 직접 감정인들한테 이 현장에서 의견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수용 재결 열람 공고 기간이 15일로 되게 짧거든요. 예. 네, 그 기간 내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야, 이거 잘 봐야겠네요. 네. 15일 안에. 맞아요.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15일이 그 공휴일 이런 거 안 봐주고 그냥 다 딱 진짜 1, 2, 3, 4 딱 그 15일이에요. 그래서 2단계 수용 재결의 의견 제출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거 의견 제출할까요? 아마도 1단계 협의 보상 금액이 뭐가 좀 낮았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 포함했냐 그렇죠. 이렇게 뭐 물어볼 좀 수도 있고.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협의 보상 금액이 낮았어 이렇게만 접근을 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너무 없죠. 누구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요. 협의보상 감정평가서를 분석해서 개별 토지에 대한 타당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감정서를 공개받는 데만 한 1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수용재결 열람 공고 통지받고 움직이면 정말 한 발 늦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15일 이내에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감정서 공개받아야지 거기 그것만 분석해야지. 10일 걸리고. 그렇죠. 예. 제출해야지. 근데 또 우체국이 뭐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내 우편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1단계 보상가에게 협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놓고 안 하겠다는 것이 내가 확정이 됐으면 2단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바로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먼저 협의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고 확보하고 이거를 분석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출해라라고 하는 그 기간이 오면 그 기간 내에 이제 제출하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2단계 수용 재결에서는 보상금을 받고도 계속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돈을 받으면 모든 이의 신청이 끝나버렸잖아요. 네네. 그죠? 2단계 수용 재결에서 산정된 금액을 사업 시행자가 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요. 네.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 유보라는 것을 하면 돈을 찾고도 이의 신청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예. 이의 유보라는 거는 너네가 내 소유권 강제로 뺏어갔으니까 내가 그 공탁금 내가 받을 전체 보상금의 일부에 불과한 이 공탁금을 찾아는 간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인정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야. 그럼 앞으로 예. 계속 싸울 거야. 어. 보상금에 대한 다툼은 할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라고 의사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공탁을 조금만 해주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을 예. 이제 공탁을 안 해줬으니까. 난 더 싸울 거야. 근데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그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이의 유보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예. 그거 근데 체크 안 하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거 체크 안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모든 거 뭐 15일 이내 의견 제출하고 감정평가사 현장조사 다 하고 다 했는데 아예 그 이의 신청 절차가 각하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턱도 못 넘고. 체크 안 해서. 네, 체크를 안 해서. 근데 이게 사람이요. 예. 그
보상금이 막 뭐 몇 억이 될 때도 있고 몇십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법원에 가서 내가 이게 찾잖아요. 예. 그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 여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서도 이거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예. 반드시 이걸 내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공탁금 출처서 작성하고 내가 좀 사진도 찍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이제 가까운 뭐 지인이나 전문가한테 네. 야, 이거 다 잘 된 거지 한번 확인. 더블 체크를 예. 하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2단계 수용 재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또 토지 30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이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사실 한 달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쵸, 순식간에 가는데 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하면 3단계 이의 재결 시작되고요. 3단계 건너뛰고서 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재결서라는 것은 이제 판결문 같은 거예요. 당신 토지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판단을 했다라는 이제 글이 적혀 있고 네. 제일 뒷장에는 보상금 내역서라는 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근데 판단이 있었던 날과 나한테 재결서가 올 때까지의 날은 반드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게 오게 되니까 뭐 반송이 되기도 하고 재배송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날부터 30일이 카운팅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받은 날부터.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3단계를 근데 스킵하고 네네. 3단계가 이의 재결인데 이걸 스킵하고 4단계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어떤 점 때문에 이거 건너뛰는 거예요? 2단계 수용 재결서 정본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왕왕 예, 생깁니다. 예.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설 연휴나 뭐 추석 명절 이런 때 껴가지고 뭐 해외에 나가서 예. 좀 놀다 왔다든지 뭐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모든 준비를 해서 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니까 30일은 지났지만 90일은 아직 안 지났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3단계 저기 해봤자 내가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3단계에서 가격 떨어지면 4단계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랑 네. 개별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결정을 예.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소송 가기 전까지 총 3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몇 명의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정하는 건가요? 네. 1단계 협의보상 때 이제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평가를 하고요. 이 2명, 3명이라고 유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협의보상 때 우리 소유자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갖춰서 소유자 추천하면 이제 3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수용 재결에서 2명, 이의 재결에서 2명 그래서 총 6명에서 최대 7명까지의 감정평가사가 소송 전까지 동일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행정소송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공익사업 토지 강제 수용과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각 단계별 특징과 유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온도 오르고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은데요. 마스크 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